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측이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청와대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측 이완규 변호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문재인이다. 피고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전자결재를 통해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정직 2개월이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해달라는 본안소송, 그리고 또 하나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자,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주 중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이 이 소송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정직 2개월을 내면서 징계위원들이 쓴 이 결정문을 요지를 보고 전부 다 비웃습니다. 이런 허접한 이유로 어떻게 1국의 검찰총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직 2개월에 처할 수 있느냐. 참으로 한심하다. 징계위원 중에는 법률가들이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글이라고 쓰느냐. 초등학교 수준도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 측은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듭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본안 소송은 좀 다르지만 이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1심 판결 전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보다도 이 징계위원회 구성 여부와 이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지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대단히 유사한 그런 판결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들어온 것, 그리고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것, 또 예비위원이 있었는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을 했다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의 이 정당성 상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코카콜라 직원이 낸 소송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으면 내용을 떠나서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판결입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환호가 터질 만한 그런 판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하늘이 도와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날 대법원에서 나왔다.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이 정권에 예속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그 대법원 중 한 명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피고 문재인은 상당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이 말하는 이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는 근거들 중 가장 앞선 것은 바로 정한중 위원장 등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청은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징계위 기일 지정과 소집 절차, 징계위원 구성이 모두 위법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상의 방어권도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한중 직무대행입니다. 자, 한국 외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교수입니다. 변호사기도 합니다. 자, 정한중 교수는 이 3명의 민간위원 중 1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한 뒤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기를 부담감을 느낀 한 민간 징계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가 들어온 겁니다. 원래 민간위원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명은 변호사, 1명은 법학 교수, 또 1명은 덕망과 뭐 이런 것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역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도 있고 이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교수고 또 변호사 1명은 아예 징계위원이지만 이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뭐 덕망과 뭐 인품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대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정한중 직무대행을 한국 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위촉했습니다. 자, 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 나머지 2명은, 1명은 변호사, 1명은 대학 교수입니다. 법학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법학 교수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왜 변호사이자 로스쿨 교수인 정한종을 앉혔습니까? 이것 자체가 적정한 위촉이 아니라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급하게 고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했다. 또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 자리를 밀어넣었습니다. 이게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왜 예비위원이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넣어야 하는데 예비위원을 넣지 않고 별도로 새로 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은 절차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7명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4명만 가지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위법하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법한 구성의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송을 제기한 날 대법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이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한 민간 기업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징계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자, 윤 총장 측도 이번 징계 절차가 위법 부당하고 일부 위원이 부적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판례가 나온 겁니다. 바로 같은 날 청와대가 발칵 뒤필만 합니다. 자, 어제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1부는 코카콜라 음료 직원 K씨 등 3명이 징계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심을 깨고 K씨 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같은 날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 판결문은 코카콜라가 2015년 3월 K시 등이 뭐 상품 납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뭐 점점점점 어쨌든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 법원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절차입니다. 이 징계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냐는 겁니다. K시 등은 회사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해고 처분이 똑같이 나왔고 중앙노동위도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코카콜라가 징계 재심 절차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 회사 내부 규정에는 재심징계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 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임원. 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징계 재심에는 총괄 임원보다 낮은 부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떠나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는 겁니다. 자, 1심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 사유를 살필 필요도 없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심징계위원은 규정상 3명 내지 5명인데 당시 코카콜라의 총괄 임원이 2명밖에 안 됐다. 이런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코카콜라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총괄 임원은 2명이었지만 2007년 이 회사를 인수한 LG생활건강에도 코카콜라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임원이 2명이 더 있다. 규정에 맞는 재심징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K시 등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을 차치하고 이 결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건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원래 이 대법원 판례대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없는 걸까요? 윤석열 총장이 천운이 있는 걸까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로 같은 날 대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다시 컴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당신들은 국민들에게 아웃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